예, 7분 시간 동안 토론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자도 많으시고 발제자 두 분의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11일인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진 이 관련 세미나가 3월 11일 대한변협행사부터 지난 3월 27일인가요? 5일에 형사법학회, 행정학회, 그리고 지금 비형 형사소송법학회, 또 다음 주에는 대금 형사법 포럼도 하고 형사정책, 법무정책연구원에서 쭉 연결해서 하는데 제 발제물이 시간 되시면 제 7분 동안 다 얘기를 못하니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학자분들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세미나에서 지난 세미나 두 번에서 행사 주체로 인사하시는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왜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다른 헛소리를 하나 하고 언성을 높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자들을 불러놓고 혹은 연구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법을 요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만, 그 법을 제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만 해라 이런 얘기하면 부르면 안 되겠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넓은 마음에서 법이 지금 오늘 법이 만들어져도 6개월 뒤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잘된가 잘못된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미나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제한이 있는 그런 의도적인 진행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니까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호황 교수님 발제의 요약은 형사사법적 비상 상황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게 하자. 양형사실이나 동일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하게 하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만 형사사법적 비상 상황이 뭔지 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법적 기준으로 보안 수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법 조문을 만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토론문은 일찍 드렸으니까 보관에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정민 교수님 발제는 보안 수사권 인정은 중수청은 하지 말고 국수본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중수청이 하는 수사는 바로 법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사건 심의위원회는 행안부 중수청 수사 통제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또 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을 희석시켜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적정한 통제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건 심의회를 기소 대배심처럼 운영하고 중수청 수사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안 되면 그 공소청을 말라둡니까? 공소청은 행정기관인데 기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두 분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소청법 검사의 직무 중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외국의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수사 공조를 해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근거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이런 실적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서민 다중 피해 범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 범죄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때 되면 이미 범죄 수익은 다 은닉돼본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보이스 피싱 범죄, 사기 범죄,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이런 것들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때부터 전체가 컨트롤 타워에 신고돼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범죄 수익을 동결시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계획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런 수사를 처리할 때 수사기소 분리, 수사지휘권, 보안수사권 등의 관점에서 수사를 어떻게 구조를 잡으면 좋을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토론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제 자료집 69쪽에 보시면 몇 개 통계 자료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히 요약을 드렸는데, 그래도 2000년, 2001년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국민을 위한이라는 앞에 말이 붙어 있었어요. 한 2, 3년 전부터는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치 검사 때려잡자고 하는데 정치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검사를 때려잡고 있어요. 정치 검사를 때려잡으려면 정치를 검사에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를 대한민국에서 빼버리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수사관 조정 이후 실무적 문제, 사건 핑퐁, 품질 저하, 불송이결직 송계 절차. 이게 지금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더 편해졌잖아요. 70쪽에 있는 사법체계가 조그마한 네모 있을 때는 그 개혁 전에, 그 다음에 내용이 큰 것들은 21년 이후 형사사법체계가 개정되고 났습니다. 그 네모 하나하나를 거쳐갈 때마다 일반인들은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됩니다. 변호사들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됐습니다. 거기에 경찰 정관이 돈을 또 엄청나게 벌게 됐습니다. 사무실을 2개 차려도 안 될 정도로 소문들이 몰려듭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지금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절차들입니다. 변호사들 떼돈 법니다. 국민을 위한 건가요? 72페이지 보시면 유럽 평의회 4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검사만 수사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자꾸 그러는데, 국회의원이고 누구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시고 82.6%가 검사가 수사지휘 감독 다 합니다. 46개국의 71.7%가 검사가 직접 수사 다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하는 건 그만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73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치로부터 검사가 독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6개국 유럽평의회가 해마다 노는 보고서에는 정치로부터 더욱 독립된 검찰 제도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렇게 구호처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검찰총장 임기를 종신제로 하자. 대통령보다 수상보다 더 임기를 늘리자. 수사기소 분리 전제 조건은 최근에 아마 그 검찰개혁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들,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대상으로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회복 여부를 물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절대 안 된다. 100%가 부족인데요. 73페이지입니다. 판사 53.3%, 검사 84.6%, 교수 58.3%, 긍부정이 그래도 조금씩 나눠지는데, 이 경찰 수사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00%가 지휘 안 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얘기는 좀 간추려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형사사법 개혁을 하고 체제를 바꾸는데 개인의 신념, all or nothing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이 법안이 행안부 장관,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유럽 국가에 영국을 빼고 호주 빼고 캐나다 빼고 유럽 국가에 경찰 전체 수사 권력을 행정부에 준다? 제가 여러 번 제안합니다만 요거 번역해가지고 유럽 평의회에 한번 보내보세요. 그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독재입니다. 정치검사를 때려잡으려 하면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거대 권력을, 집권자를,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검사에게 수사권을 다 빼앗았습니다. 행안부에 갖다 놨습니다. 권력자, 힘 있는 자, 가진 자, 통제가 사라져버린 계획입니다. 나쁜 검사를 전제하면 경찰도
나쁜 경찰을 전제하고 제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행정권에 완전히 귀속이 되면 검사 제도가 정치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요원해지고 검사 제도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 검사 역할 누가 합니까? 중수청이 합니까? 우리는 거대 권력과 정치 권력과 공정한 법에 대한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없어도 우리나라는 잘 돌아갑니까? 지금 100% 수사 지휘를 안 받겠다는 건 진짜로 리석은 얘기입니다. 지금 법왜곡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도륙의 날 직업이 사법경찰관이에요. 누가 가장 먼저 법왜곡했다고 고소하겠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니 안 하니 제가 봤을 때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구조로 가면 수사해놓은 결과를 그대로 검사는 기소해라 하면 기소하고 기소하지 말으면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과소수사와 과잉수사, 힘 있는 놈은 봐주고 힘 없는 억울한 놈 양산해내는 수사가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법경찰관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하나도 통되지 않는데 무슨 계획을 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력 분립을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분배를 자꾸 권력 분립을 하는데 그건 권력 분립하고 행정부 내의 권한 분배하고 그건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법원에 하던 일이 검사에게 주고 검사가 하는 일을 사법경찰관이 기관 대회라는 형식으로 경찰을 빌려서 쓰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대륙법 쪽의 형사사법의 구조입니다. 어때 경찰하고 검찰하고 권력을 분립합니까? 다른 권력이에요. 행정부 안에 검찰이 있다 해서 검사가 행정직원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검사 제도는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혹은 학자들이 배운 사람이라면 검사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 말 안 듣는 놈, 금방 떨던 새끼들 오픈 기회에 전부 다 가. 이게 아니고, 그러니 있을수록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와 싸우는 깨끗한 검사, 독립된 검사,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한마디도 못하죠, 지금. 이제 그 탄핵 이외에는 파면하지 못하던 그런 직이 전부 다 이제 행정공무원처럼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기계에 있는 검사, 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 지금 토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유튜브에 이런 데 보니까 어떤 교수가 어떤 교수를 막 지도하고 막 똑바로 살아 이러고 이런 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테마에 대해서 그쪽에 전문가로 나와서 토론을 하면 열심히 말 그대로 침이 튀고 뭐가 하도록 토론할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악수하고 밥 먹고 다음에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만나서 해야지 그 반목, 정오, 패거리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검사 제도가 한두 놈의 정치 검사가 문제되면 정치를 빼야 되지 왜 검사를 빼냐 이 말입니다. 모든 유해의 인사제도 평정제도의 구성원들을 보세요. 대통령 행엄하자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검사가 기계 있게 지금 실권력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몇 프로의 사건이 왜곡됐으면 정치권이 검찰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름길 아니겠습니까? 개별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면 지금 학자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만약 예를 들어 공소청법, 중수청법 동의 못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좀 폭넓게 넓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에 가장 좀 학자라면 실무에 묻히지 말고 혹은 현상에 묻히지 말고 우리 저기 하태경 교수님 앉아 계신데 포겔 페르스펙트라는 독일 말이 있죠. 버자이 뷰라고 저 위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뭐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이런 말처럼 지금 현실 문제 정치검사 몇 놈 밑에 얽매이지 말고 좀 높이서 우리나라 전체 제도를 좀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가자 이런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곧 돌아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차단이 안 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검찰총장 인사제도, 검사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퇴직 검사가 정치활동 금지하는 기간을 명문으로 법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하던 검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이름 달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라 그래서 기분 나쁘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검사 보고 영감님이라 했습니다. 지금하고 시절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수사 지휘가 기분 나쁘면 수사 요구라고 하든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적법성, 합리성 통제를 받으면서 수사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법 왜곡죄가 지금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적법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조금 형사소송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고, 거기 활동하시는 학자분들, 연구자들,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거기에 맞출 생각하시지 말고, 좀 전에 말씀한 공소청법 검사의 직무에 보면 공소유지, 공소제기, 강제처분에 관한 것들을 필요한 검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사소송 규정을 만드실지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